네, 지금 스튜디오에 김경진 정치외교부 기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김 기자, 조금 전 중국 국영방송 CCTV가 곧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린다. 짧게 보도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공식 환영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제 중국에서 국빈 방문한 정상에게 하는 공식 환영식의 절차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천안문에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천안문 광장에 천안문 광장 서쪽에 인민대회당이 있거든요. 그 앞에 약 한 200에서 300m 정도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두 정상이 천안문 광장을 지나서 차량을 타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나라의 국기를 개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천안문 광장 앞쪽에서 의장대 사열 그리고 보통 환영 연설이 있고 이런 행사를 한 뒤 두 정상이 같이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수순이 지금까지 중국이 늘 보여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공식 환영식 한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세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인민대회당을 들어가면 정상회담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MOU 체결이 있고 또 선물 교환이 있고 이제 국빈 만찬으로 이어지는 게 아직까지 이제 예정된 일정입니다. 선물 교환 궁금해요. 이번에 어떤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요. 지난해 11월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했잖아요. 네. 이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워낙 바둑 애호가로 알려져서 고려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 휴대폰,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샤오미 휴대폰을 선물을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휴대폰을 보고 통신 보안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시진핑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대화를 나눠서 굉장히 두 정상 간의 어떤 라포가 형성됐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이 주고받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 중국인들이 좀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인 기린이라던가 용이 그려진 선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이 나왔지만 아직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아니고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선물을 할지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뭐 바둑 애호가라고 하기 때문에 바둑과 네. 관련된 선물을 또 어떤 선물로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님 이번은 이제 2달 만에 재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도 좋아야죠. 그리고 이번엔 더 좋겠죠.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것이 어렵지. 뭐 다시 만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서로 기본적인 이해와 신뢰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 만남 자체는 지난번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표정이나 걸음걸이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회담장 끝나고 나올 때 그 정상들의 표정.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워낙 그 표정이 없는 분이라 우리가 뭔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따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표정이 무표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시 주석이 처음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2012년 10월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13년, 14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표정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아마도 이제 건강의 문제도 있겠고 네.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많이 좀 예전보다 풍부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은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표정이 특히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제 뭐 다른 중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데 중러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보면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네. 결국 시진핑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담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친밀도 그리고 회담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이 결국은 시 주석의 표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열리는 정상 외교는 이제 새해 들어 첫 정상 외교고 보통 1월은 이제 외교적으로 정상회담을 잘 하지 않는 시기인데 우리의 1월 정상 외교를 중국 측이 수용할 거다 예상하셨습니까? 워낙 이쪽 분야의 전문가셔서.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미 관계를 작년에 다진 다음에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청와대의 나름대로의 외교적 전략적 방향성이 이번 정상회담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새해 초부터 일찍 달려가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중국도 나름 그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돌아보면은 2019년 1월에 김정은이 1월에 새해 벽두에 베이징을 방문했었죠. 그때 우리가 굉장히 놀랐죠. 1월 초에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밀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1월 초에 중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중 관계도 그만큼 상호 필요성과 밀착의 가능성을 열어둔 방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양국 모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긴박감 속에서 이제 전통적인 외교 관례를 깨고 1월 초라는 이례적인 시기에 국빈 방문을 추진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인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역과 국제 문제의 영향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중 관계가 92년 8월에 수교할 때는 단순한 양자 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은 2008년 5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관계라든가 타이완 문제라든가 중일 관계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가 한중 정상회담을 결정짓는 데에도 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네, 자 김 기자, 일단 3월 초부터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 이제 양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부 기능이 국내 정치에 이제 집중이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번 정상 외교에서 양국은 서로 얻을 최대치를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받을 최대 이익은 뭐가 될 걸로 보세요? 역시 타이완 문제겠죠. 이제 타이완 문제 특히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에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또는 타이완 공격에 대한 명분이 생겼다라면 사실 관심이 타이완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의 핵심 이익은 역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핵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이제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 네. 이런 걸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예민한 문제 두 가지. 한 가지는 이제 서해 PMG에서의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조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시 이야기 나눴던 한한령 문제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해 구조물 말씀하셔서요. 자, 위원님. 일단 그 남중국해에 구조물 세우고 동남아 국가들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로서는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중국은 뭐 연어, 양식, 어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집 곧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건 중국이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약간 우매한 측면이 있고 또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양국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양측이 2010년대 초반에 약속한 것은 서로 이제 자유항행 그리고 어업에 대한 부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여기서 중국이 이러한 그 고정 구조물을 설치해서 양식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잠정조치 수역 내에 설치가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표라든가 관측기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그 입장에서는 서해라고 하는 공동의 바다에 대한 어떤 환경 보호 문제 네. 그리고 안전 문제 그리고 어업 자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 문제 제기를 먼저 야기한 것은 사실은 중국 측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양국 관계 신뢰 문제, 그다음에 양국의 공통 이익의 문제, 그리고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중국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중국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각으로 지금 17시 44분. 김 기자, 이쯤 되면은 정상회담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방금 공지한 게 있는데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고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하는 이 국빈 방문, 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공식 환영식 행사가 별도로 열리는데 그 행사가 지금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네. 공식 환영식 영상도 들어올까요? 네, 당연히 들어올 텐데요. 다만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먼저 공개하기 전에 중국 CC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실시간 중계는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실시간 중계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바로 영상을 받아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영상은 들어오지 않은 채 지금 천안문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려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환영식 마치면 정상회담 그리고 MOU 체결 순으로 갈 텐데 위원님 이번에 MOU 체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가장 먼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중국도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기술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중 양국이 그러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공급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희토류라든가 희귀 광물 자원에 대한 상호 그 공동 개발이나 어떤 협력에 대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중국 측 용어로 하자면 인문 발전, 인문 교류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한 어떤 문화라든가 인적 교류 차원에서의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그러한 MOU들이 추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연간 경제 계획을 확정하는 시기라 이 시점에 MOU를 체결하면 뭔가 실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 상당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이제 어쩌면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세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이 1월에 MOU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을 대동했고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올해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제조 2025를 마치고 중국 제조 2035가 시작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해 초부터 우리가 중국과 경제 협력, MOU 체결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앞서 열린 그 한중 비즈니스 포럼 우리 경제 협력단 200여 명이 동행을 했는데 혹시 좀 관심 가는 인물이 있으셨어요? 일단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아까 영상을 봤더니 중국 측의 기업인도 2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측에서는 대한항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바로 대통령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그리고 LG그룹 구관모 회장 같은 주요 그룹 총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의 장철혁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모으는데 사실 SM 같은 경우는 중국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가 이 SM의 2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 두 회사가 중국의 뭐 현지 아이돌 발굴 같은 걸 위해서 손잡고 있기 때문에 참석한 측면이 보이고요. 또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가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15억이나 되기 때문에 특히 게임 업계에서도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또 YG와 하이브 같은 기업들의 참석도 예상이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송사 문제로 참석을 못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련자들이 참석한 게 혹시나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그런데 이제 중국 외교의 특징은 항상 그 단계적인 관리에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한 번에 확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점진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이번 대중문화 같은 민감한 영역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은
한한령이 쉽게 풀리지 않는 데에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레토릭도 표어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중국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전통 문화 강국으로서 그 정체성이 있는데 한국의 대중문화가 침투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의 희망과 의지를 시 주석이 직접 강하게 전달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태는 좀 완화될 것이라고 봐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일거에 완화되는 것은 시 주석이 했던 지시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의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문화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진행될 수 있고 또 뭐 게임 산업이 진출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단계 밟아갈 가능성을 우리가 엿보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KBS 뉴스 특보 보고 계십니다. 일단 CCTV, 중국 CCTV 발로 공식 환영식이 이제 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우리 청와대도 확인을 했습니다.